네, 학부모고사 3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얘는 우리가 주추를 다듬다 이렇게 되죠. 주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써놨죠. 기둥 밑에 괴는 돌 따위의 물건. 근데 돌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기둥 밑에 괴는 돌이니까 가장 집에서 중요한 돌. 그쵸? 기둥을 갖다가 지탱하고 있는 돌이니까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춧돌, 돌까지 붙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주춧돌 이렇게 됩니다. 시옷자 들어가야 됩니다. 시옷자 들어가야 됩니다. 저것을 좀 봐놓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주춧돌 저 표기를 좀 봐놓으세요.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꼭지미역, 총각미역 처음 들어요. 그죠? 미역 자체를 처음 듣는데 제가 저걸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저 꼭지미역이냐 총각미역이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세요? 모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위예요. 우리 단위 가지고 장난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단위가 몇 개냐 그게 아니라 모숨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거랑 똑같아요. 아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가 어느 정도에 둘래야 한 아름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두 팔 벌려 안았을 때 이만큼이 아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수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아니죠. 사람마다 앉는 건 다르니까 두 팔 벌려 안을 정도야. 보통 사람들이 그냥 두 팔 벌려 안을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걸 아름이라고 얘기해요. 아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아름이라고 그래요. 두 팔 벌려 앉는 거. 이게 단위예요. 똑같이 이 모숨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예요. 근데 이 단위 같은 거 뭐냐면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거요. 길고 가느다란 물건에 한 주 만에 들어올 만한 분량. 우리가 미역 같은 거 미역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파란색 있는데 그거 미역하고 비슷한 거. 어, 그치. 다시마, 저 미역 다시마. 왜 이래. 다시다가 아니라, 그거 있죠. 그런 것들, 좀 긴 것들 있죠. 그거 시장 가면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을 정도로, 이거 얼마예요? 그럼 3,000원이에요. 뭐 이렇게, 이게 있죠. 그 정도 묶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름에 한 주 만에 들어오고, 이렇게 잡았을 때, 내 손에 이렇게 들어올 만한 정도. 그 정도를 모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슴이라는 게 뭐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킬로그램이냐 아니면 한 축이냐. 오징어 한 축. 그러면 그 축이 20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서 단위가 가장 다른 것은 하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징어 한 축 20개 딱. 그쵸? 그다음에 뭐 거기서 나왔을 때는 뭐 기와 한 우리 그러면은 2,000장 딱. 그쵸?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름이나 모숨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위들이에요. 그쯤이라는 단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나눌 때 그럴 수 있구나.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단위와 아니면 그쯤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여기다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이나 모숨이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서 뭐 더 막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요런 단위들이 있구나. 요것들을 좀 봐달라.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모숨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이제 이거 한모숨이라고 하지. 그죠? 여기 가셔야 돼요. 시장 한번 쫙 돌아다니시면 거기 틀린 표기들 되게 많잖아요. 한번 다 잡아주시고 명란이에요 사장님. 명란 틀려요. 뭐 이런 거 하시고 그죠? 이거 모숨이라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꼭지미역이라고 하는 거, 그쵸? 미역을 한 주 만에 들어올 만큼 뭐 잡아낸 미역, 이거 꼭지미역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꼭지미역보다 중요한 건 모숨, 얘를 알아두시라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얘는 그냥 빔이죠, 그쵸? 추석에 빔을 위해 준비한 옷감이다. 라고 설빔 아니면은 추석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옷, 꽃가옷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빔이 없죠. 지금 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설날에 사세 옷? 설날이니까 세 장만 해야지 이런 거 안 해요. 추석날이니까 세 장만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생일빔 같은 게 있었어요. 생일날 옷 사주는 거야. 그래서 생일날 사주는 옷, 새 옷 이런 것들을 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빔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얘는 짐꾼이고요. 이건 뭐 생각하지도 않으셔도 돼요. 저 앞에 거 이상한 거예요. 저거. 그다음에 여기는 부황단지. 이것도 되게 웃겨요. 정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불구하고 가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황단지 알아두시고 이거 모숨 얘는 별표 치고 얘도 주춧돌 아까 그거 별표 치시고요. 부황단지까지는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얘요. 윗몸 이렇게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어요. 우수로 시작되는 거 빨리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수로 시작되는 거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비가 내리는 날. 그쵸? 우수로 외우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비가 내리는 날 누구한테? 우더른한테 뭐를 드려요? 웃국과 웃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었죠. 웃국과 웃기를 드렸더니 고맙다로 뭐 줬어요? 웃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 입어요? 웃옷을 사 입어요. 이거였죠. 이게 웃으로 쓰이는 거라고요. 근데 저기는 몸이라고 하는 건 웃이 없죠. 그러니까 뭘로 쓴다? 위. 윗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 맞죠? 그래서 윗몸 이렇게 쓰는 거고 하는 김에 다시 다 말하겠습니다. 얘가 우수로 쓰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수로 쓰는 게 다 맞죠? 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면은 다 시옷자 들어가는 걸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윗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위라고 하는 것을 시옷자 들어가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뭐라고요? 거센 소리나 아니면 뭐 된 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사이시옷 맞추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옷자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위층 이렇게 써야 되고요. 위쪽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됐죠? 요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윗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쓸 때도 다 저 앞에 걸로 쓰는 겁니다. 7번이요. 광줄이죠. 이거는 어렵지도 않은 건데 불구하고 광울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광줄입니다. 그 다음 얘 부조금입니다. 금까지 붙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조금으로 10만 원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요건 조금 이유를 알아두세요. 뭐가? 어원이 너무 강해서. 도울조자예요. 도울조. 이건 어원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발음을 주로 한다 하더라도 부주로 한다 하더라도 부조로 쓰겠다. 이거는 이 조항을 좀 봐놓으세요. 그렇죠? 어원이 강하기 때문에 어원이 강하게 남음. 강하게 남아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런 단어 중에 뭐가 있으면 부조금하고 또 하나 두 개 좀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뭐 있어요? 삼촌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가 어원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삼촌이라고 발음해도 아무리 부주금이라고 발음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부조 삼촌 됐어요. 그 다음에 9번은 까치발이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이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쓴 이유. 얘 준말 갑니다. 올라갈까요? 시누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를 준말로 갈게요. 뒤에 거를 줄일 수 있었죠. 그쵸? 그러면 뒤에 거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요거 뒤에 거 빼도 다 상관없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신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쵸? 신우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쵸? 얘네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얘네들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얘네들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